자, 여기까지 교감신경이었는데 조금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부교감신경계를 보면서 한 번 더 비교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교감신경계도 교감신경계랑 기본적 구조는 같습니다. 절전저루 똑같이 투 스텝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연결이 된다고 했었죠.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은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T1부터 L2까지 중간에 해당했는데, 아까 큰 그림 봤던 거 조금 기억나시나요? 그 위아래로 아예 뇌에서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척추 레벨 S2에서 S4 레벨에서 뻗어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게 교감신경이 있고, 그 위아래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부교감신경의 절전 뉴런들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위치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위쪽은 척수에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뇌에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뇌줄기 영역에서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이 척수에서 말초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뇌에서 말초신경계로 가지를 뻗는 그런 신경들을 우리가 한 번쯤 또 공부해봤던 12뇌신경, 크라니알 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교감 신경 중에서 일부는 뇌신경 형태로, 이게 척수 레벨 위쪽에서 뻗어나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3번, 7번, 9번, 10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장기 근처에 있는 저루 뉴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시죠? 아까 교감신경 할 때는 절전 뉴런에서 저루 뉴런으로 연결되는데, 즉 교감신경 절로 연결하는데, 이 중추신경에서 뻗어나서 조금만 얼마 안 가서 바로 옆에 있는 신경절이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요, 반대입니다. 뻗어나간 다음에 길게 가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다음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첫 타자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교감신경은 반대고요. 그래서 각 장기 근처에 있는 저루 뉴런, 즉 부교감신경절로 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 갈 때도 이 구조적으로는 인터메디오 라테랄 뉴클레우스가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는 같으나,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레벨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부교감신경에 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각 장기 근처에 있는 저루 뉴런으로, 역시 뇌신경들과 마찬가지로 각 장기까지 절전 뉴런이 쭉 가지를 뻗은 다음에 그 근처에 가서야 다음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는 가깝겠죠. 앞에서 많이 와줬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각 장기 근처에서 신경절 형성을 하고, 이 부교감 신경계에 있는 저루 뉴런들은 바로 근처에서 만들게 됩니다. 아, 여기 오답니다. 요건 지워주세요. 뇌신경에 대해서 3, 7, 9, 10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대부분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눈돌림 신경, 이 눈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안면신경, 그리고 혀에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미주신경까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통적으로 이 내장계통 혹은 분비샘 계통하고 연결된 친구들이 이 자율신경계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바깥으로 원심성으로 바깥으로 작용기까지 연결된 뇌신경들에 해당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눌 수가 있고, 사실 이 해부니까 저희 해부 때문에 머리 아팠던 기억 한 번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한 번씩 다 외웠던 구조물들인데, 해부 시간에 이 뉴클레어스들도, 그러니까 갱글리온들도 신경절들도 다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를 따라서. 그래서 여기 3, 7, 9, 10번에 이어지는 갱글리온들이, 그 부교감 신경절에 해당하는 것들이 각각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이름을 붙이기 좋은 이유가, 여기서는 아까랑 다르게 쭉 뻗어 나온 다음에 각 타겟 근처에 가서 신경절을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들에 붙어서 이름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바로 마지막 타겟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밑에 레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교감신경 파트들은 바로 근처에서 이 체인 아니면 이 앞쪽에 있는 복강 쪽에서 연결된 다음에 쭉 가지를 뻗어 나갔다면은, 그래서 이 신경절의 이름이
주로 이 척추 옆에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은 여기서는 역시 쭉 가지를 뻗어서 근처까지 가서 만들어져 있고, 이 구조적인 위치 역시 이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겠죠. 여기에서 조금 특징적인 뇌신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3, 7, 9, 10번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친구가 10번 이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입니다. 이 10번째 뇌신경인데 이 뇌신경 중에서는 가장 길고 복잡하게 분포해 있어서 사실 이 베이거스라는 이름 자체가 방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미주라는 한자 번역어 자체도 이 불규칙하게 뻗어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도무지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자유분방하게 뻗어나가는 친구고, 이 결국엔 뇌에서 뇌줄기 영역에서 뇌간이라고도 하는데 뇌간에서 뻗어나와서 흉관과 복강의 기관들, 즉 위나 장이나 폐로 다 연결이 돼서 이 내장 기능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관여를 하는 뇌신경이고, 그래서 타겟 장기들도 많고 실제로 하는 일 자체도 많겠죠. 그래서 이 골반 쪽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복강내 장기에 분포하는 굉장히 넓고 굵고 큰 신경이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미주신경이 출력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감각신경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 두 가지 신경들이 다 묶여져 있는 신경 다발인 거죠. 그래서 내장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출력하는, 그 신호를 출력해서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내장 신호를 받아들이는 감각신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동시에, 또 재밌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몸 밖으로, 척수 밖으로 나와 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어떤 임상적으로 개입을 할 때, 어떤 처치를 할 때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신경이기 때문에 이 몸 겉으로 쇄골 아래쪽이라든가 어떤 뭐 귀 쪽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영역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자극을 해주면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 단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전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이 다양한 신체 반응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기 자극을 통해서 몸의 생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일렉트로세티카, 뭐 전자약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물리치료기랑 원리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간질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울증이나 뭐 편두통, 어지럼증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하는 의료기기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미주신경이 그래서 기능신경학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의학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많은 의료기기나 대체요법 혹은 보안의학 아니면 정식의학에서도 혹은 현대의학에서도 모두 이 타겟으로 돼서 우리 자율신경계에 우리가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는 신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었는데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신경 해부적인 특징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이 교감은 이 가운데서 뻗어나가고 짧게 가서 길게 간다. 부교감은 위, 아래. 그리고 이 위는 3번, 7번, 9번, 10번 뇌신경에 해당하고 길게 뻗어나가서 근처에서 이렇게 각각 신경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짧게 가서 2단계로 간다. 둘 다 공통적으로 1, 2, 절전 뉴런, 저루 뉴런으로 연결이 된다. 이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전체적인 신경 해부에 대한 내용은 충분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잘라서 각각의 이름들과 구조물을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정리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장 넣었고요. 그래서 프리겔글리오닉, 절전 뉴런, 포스트 겔글리오닉, 절후 뉴런, 뭐 이걸 번역하자면 용어들이 너무 다채로워져서 그냥 원어로 된 자료를 한 장 붙여뒀습니다. 다 지금 우리가 보면서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이제 이어지는 다른 강사분들 내용을 본다거나 정리를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